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1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이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조항을 포함해 강원도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랜드 국정감사가 된 강원도 국정감사. 비판의 핵심은 수익성은 불확실한데 강원도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겁니다. 멀린의 자회사인 레고랜드 코리아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과징금까지 결국엔 강원도가 부담한다는 협약 조항은 사실상 연대 보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와 과징금에 대한 1차 책임은 강원정도개발공사에 있고 강원도는 관리 감독 차원에서 이름을 올린 것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 협약에 보면은 연대보증 개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만한 거죠. 야당 의원들은 또 레고랜드 투자비가 4천억 원을 넘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도 채무가 1조 320억 원을 넘은 상황에서 재무구조 개선 노력은 뒷전인 채 무리한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채무 비율이 높아요. 타도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예산 대비해서. 그런데 이 지금 채무 자체를 타시도처럼 일반적인 예산이나 감채 대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강원도가 손해보는 계약을 했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강원도가 800억 원의 투자에 대한 30.8%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도 3%의 임대 수익만 받기로 한 것은 외국 업체를 위한 퍼주기식 계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관광지 개발을 허가하지 않기로 한 독점권 보장 조항은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회는 사전 합의를 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협약 내용에는 50년간 강원도가 보장한다고 의무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강원도만 없다는 이유로 계획 중인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도 레고랜드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멀린이 삼성보다 탄탄한 기업이라고 소개한 최문순 지사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도민을 현혹시킨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부채 규모는 순자산에 비해서 8배나 규모가 큰 재무적으로 탄탄하지 못한 기업입니다. 삼성 이상의 브랜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멀린사가 약속한 3천억 원이 다 들어왔다는 최 지사의 말도 위증 소지가 있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 지사는 투자금이 다 들어왔다는 표현은 잘못 답변한 거라고 사과했지만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국제 변호사들하고 세무사들하고 모여서 다 이게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국내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공정한지, 불평등 조약인지 아닌지 다 검토해서 맺은 제약입니다. 수차례 연기된 개장 시기도 문제가 됐습니다. 내년 7월 개장마저 연기되면 5번째 연기되는 것이라며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추궁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사업 재검증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혀 춘천 레고랜드 사업이 또 한 번의 고비를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해외 연수가 없었지만 강원도 교육청은 선진 교육 체험 기회를 준다며 수백 명의 교사를 해외 연수 보냅니다. 그런데 이전 보고서를 베끼는 등 연수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초등학교 교사 4명이 9일간 러시아를 다녀와서 써낸 국외 현장 체험 테마 연수 보고서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리며 러시아 연해주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찾겠다는 연수 결과입니다. 제목부터 살펴봤습니다. 2017년 유럽을 다녀온 연수단의 보고서와 거의 동일합니다. 연수 과제, 일정, 연수 현장 답사기도 같은 틀로 작성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유럽을 다녀온 초등교장단 연수 보고서도 2017년 다른 팀의 연수 보고서를 표절했습니다. 연수 필요성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여러 문장을 말 그대로 베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강원도 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108개 교육공무원 해외 연수 보고서 중 89건이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연수의 사전 계획서 검토와
사후 보고서 검수가 부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민병희 교육감도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며 고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강원도 교육공무원 공모형 국외 현장 체험 테마별 연수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에만 160명이 이 제도를 통해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연수가 끝난 뒤 평가회나 연수 보고서 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사전 계획에든 평가에도 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소속 기관은 국외 출장자가 제출한 보고서의 표절 여부와 내용, 서식, 충실성 등을 점검해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출장 연수 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 교육청의 보고서는 16개에 불과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교원 해외 체험 연수 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사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연수의 계획부터 끝까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횡성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에 이은 2호 상생형 일자리로 모두 1,100억 원이 투입되게 되는데요. 강원도는 이 모빌리티 사업을 강원 대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핵심 정책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강원 횡성형 일자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광주에 이은 문재인 정부의 2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친환경 스마트 뿌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남의 밀양형 일자리와 함께 지정됐습니다. 횡성형 일자리는 대기업과 부품기업이 종속관계에 머문 광주형과 달리 차량 개발부터 완성차까지 투자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조합을 형성해 초기 리스크를 감수하고 추후 발생 이익을 공유해 동반 성장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완성차 기업인 디피코를 포함한 7개 기업이 742억 원을 투자해 503명을 직접 고용하고 2030년까지 4만 7천 대의 초소형 전기차 생산과 부품 8만 세트 수출을 목표로 해 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차를 만들고 자율차도 만들고 또 다른 많은 첨단 기술들을 발전시켜서 강원도가 첨단 산업지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상생 일자리로 지정되면서 이전 기업의 보조금 확대는 물론 횡성 이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와 지식산업센터 건립 등 11개 사업에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각종 정부 사업에 우선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엇보다 근로,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력 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적으로 출퇴근 문제, 그다음에 숙소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걸림돌이었는데 환경이 좋아지면 회사 내에서도 인력 수급이 굉장히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한 이모빌리티 사업이 정부의 든든한 지원을 얻게 되면서 지역 경제와 고용 시장도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숨지거나 실종되는 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경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다이버들의 수면 표시 부표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용 기자입니다. 지난 2월 속초 영금정 앞바다에서 60대 남자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실종됐습니다. 2018년 6월 강릉 사천항 앞바다에서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장비를 갖추고 잠수하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다가 숨지거나 실종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는 스쿠버 다이빙 사고로 10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혼자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공기 부족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일행과 함께 하면서도 사고가 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경이 스쿠버 다이버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최근 효과를 본 수면 표시 부표의 적극적인 사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SMB라 불리는 수면 표시 부표는 다이버들에게 매달아 수면 위로 띄울 수 있는 식별 장치로 바닷속에 다이버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로 인해 주변을 지나는 선박들이 속도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고 다이버가 표류했을 때 구조하기도 용이합니다.
SMB는 수면 표시 부위로 긴 막대 모양으로 생긴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중에서 다이빙을 마치고 상승할 때 시각적 참고물로 안전한 상승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수색 구조에 큰 도움을 주는 안전 장비가 되겠습니다. 실제 지난 7월 강릉 소돌 해변 앞바다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자가 물에서 나오지 못하다가 수면 표시 부표 덕분에 무사히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해경은 스쿠버 다이빙 업체를 대상으로 수면 표시 부표 사용을 권장하는 한편 업체들이 보유한 수면 표시 부표 정보를 함정과 파출소 등에 공유해 수색 활동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대입 면접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대면, 비대면 모의 면접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대학들이 기존 대면 면접 이외에 현장 녹화, 화상 면접, 영상 업로드 등의 방식을 도입함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상황별 모의 면접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 대입 지원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31일에는 선착순 156명을 모집해 비대면 공통 일반형 모의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춘천에 이어 강릉과 원주에 병원 위센터를 확대해 위기 학생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 정서와 행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병원 위센터는 지난해 11월 강원대 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7월 강릉 율곡병원, 10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올해 개인과 집단 상담 401건을 실시해 자해 시도와 정신질환 고위험군, 학업 중단 등 위기 학생들을 지원해왔습니다. 지난달 연이은 태풍으로 발생한 동해안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국가 보조금이 이번 달 안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태풍 해양 쓰레기 2만여 톤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51억 8천여만 원을 수령하는 대로 추경 예산에 반영해 5개 시군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태풍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량은 삼척시가 9,400톤으로 가장 많고 양양군이 5,000톤, 고성 3,500톤, 강릉이 2,000톤입니다. 지난해에는 태풍 미탁으로 발생한 해양 쓰레기 처리에 8억 7천만 원의 국비가 지원된 바 있습니다. 삼척시가 내년에 귀농과 귀촌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삼척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국비 2억 원 등 4억 원의 사업비로 귀농, 귀촌 종합지원팀 설립, 빈집을 활용한 농가체험 공간 마련, 공동실습 농장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귀농, 귀촌 대학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평창군 박림면과 대관령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 운영됩니다. 평창군은 모두 34억 원을 들여 박림면 박림리와 대관령면 용산리에 보관창고와 정비실 등을 갖춘 농기계 임대사업소 2곳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까지 실시 설계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평창 지역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5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사비를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지난 2017년 가공의 인물과의 공사 계약서를 보여주며 5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까지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이는 등 2017년부터 2년 동안 6차례에 걸쳐 2억 1,500만 원을 가로챈 38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A씨가 과거에 같은 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지난 16일 폐막한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GMES의 온라인 상담을 통해 500여만 달러의 수출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국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90여 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초청돼 49곳의 국내 의료기기 업체와 1대1 온라인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테크노밸리는 행사 종료 후에도 11월 말까지 GMES 2020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글로벌 채널 홍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철원 이길리 마을 주민들이 지뢰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오전 11시 청와대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주민들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이길리에서만 지뢰 30여 발이 탐지됐지만 정부 차원에서 누구도 보상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지뢰 전담 기구를 신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단 이주를 추진 중인 이길리 주민들은 지난 17일 투표를 통해 민통선 안에 자리한 마을을 밖으로 옮기는 데 합의했고 철원군도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벼 매입을 추진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도 매입 절차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태풍으로 인한 벼 피해 농가 가운데 최근 벼 매입 수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춘천과 철원, 인제와 영월, 고성 등 6개 시군 농가에서 260톤가량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각 시군은 정부 등의 방침에 따라 매입 시기 결정 등 태풍 피해 벼 매입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일단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태풍 피해 벼를 사들인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에서 퇴직한 후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한 공무원이 최근 5년간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기대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까지 강원도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 13명 가운데 6명은 퇴직 후 바로 다음 날 바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기간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 위반에 걸린 경우도 2건이 있었습니다. 양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도서전인 한국지역도서전의 내년도 개최지로 춘천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시는 한국지역도서전 개최지 선정에 따라 김유정 문학촌 주관으로 내년 10월에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